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대비해서요, 우리가 산안지, 건설 안전 쪽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 이슈가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보시면은 이제 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한 적이 또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주안적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가 많다. 하지만 이제 시험이 꼭 그런 어떤 이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 것이다 예단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그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이제 소개할 것이 그 자료실에 보시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해체공사 안전작업 절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체공사, 그 다음에 안전작업 절차서.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게 발행하는 기관이 어디죠? 안전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안전보험공단. 그러면 이 공단 자료인데 이 공단 자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해체 쪽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만든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제가 만든 자료 한번 보여주죠. 2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페이지. 페이지 2페이지 보니까 예상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도심지 공사에서 구조물 해체를 할 때, 그래서 구조물 또는 뭐 건축물입니다. 구조물 해체 시 사전 조사 사항과 뭐라고요? 사전 조사 사항과 안전사고 유형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도심지 공사에서 구조물 해체 시 사전 조사 사항과 안전사고 유형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밑에 유제가 있습니다. 구조물 해체 공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때 안전조치사항을 서술하시오. 결론적으로 좀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해체죠, 해체. 그래서 해체 작업들, 해체 공사를 할 때 그때 어떤 공법이 있고 또 어떤 걸 미리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 어떤 게 날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면 한 25점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해체 작업들, 해체 공사 시 안전 작업 절차.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절차를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나중에 되면 이제 근거 법령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근거 법령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뭐 산안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건진법에 있거나 또는 뭐 건축법이나 또 있겠죠. 근데 이 근거 법령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 좀 하나 할 건데요. 잠깐 넘겨보실까요? 교재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거기에 4페이지 잠깐 보죠. 4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체공사 표준작업 안전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법령에. 다시 한번 해체공사에 어떻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냐. 표준작업 안전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침은 근거법령의 산안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산안법에서 파생이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체 공사에 대해서 딱히 해체 공사에 관련된 법률 이런 건 없지만 그 법률에서 또 시행규칙 넘겨가지고 그 지침이 하면 어때요? 우리가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거죠. 시행규칙.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에 준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 고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산안법률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해체 공사에 딱 법이 있냐 없냐? 있어요. 뭐야? 해체 공사 표준작업 안전지침 한번 외워볼게요. 해체 공사 표준작업 안전지침 한 번 더. 해체 공사 표준작업 안전지침. 간만에 또 이렇게 들으니까 반갑죠? 제 목소리. 2022년도 대비니까. 다시 한번. 해체 공사 표준작업 안전지침. 이 지침을 저하고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체 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모범 답안을 딱 제가 써드려가지고 그대로 암기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조금 꽈서 내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누군가의 답안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또 답안을 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때? 뭐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공단에서 발행한 게 뭐 있다고? 해체 공사에 있어서 안전작업 절차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체 공사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안전작업 절차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법령에서 뭐가 있다?
해체공사, 표준작업 안전,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그런데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얘가 더 유리합니다. 공단 거. 이 공단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근거로 하시고, 답안은.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돼요, 참고.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해체공사가 2022년도에 출제 영순위로 많이 꼽거든요, 선생님들이. 최근에 그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화공 안전도 최근에 어떤 뭐 사고가 터졌으면 그 사고 물질, 화학 물질을 가지고 출제 잘 하거든요. 트렌드가 좀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쪽도 지금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출제가 유력하죠. 좀 보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한번 살짝 보죠. 그래서 지금 준비할 것이 이런 자료들은 제가 보내드리진 않고 선생님들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링 철해가지고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2페이지 예상 문제. 도심지 공사에서 구조물을 해체할 때 사전 조사할 사항과 안전사고 유형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우리 안전사고 유형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체 공사할 때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해체 공사하다 보면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죠. 그래서 추락사가 제일 많습니다. 추락이 1순위거든요. 그 다음 넘어지는 거, 전도. 그래서 2021년도 발표한 것을 보시면 해체 공사할 때 안전사고 유형에서 1순위가 바로 추락입니다. 추락. 그 다음 2순위가 뭐야? 넘어지는 거, 전도. 3순위가 뭘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난 가만히 있는데 양중기 같은 곳이 왔다 갔다 하다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이제 1, 2, 3순위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추락. 두 번째가 전도.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는 건데, 물건이 떨어질 때도 있죠. 낙하비례에서 내가 또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해체공사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유형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전관리 방안이니까 대단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좀 보죠. 일단 그 유제 문제를 먼저 볼 건데요. 구조물 해체 공법. 밑줄 한번 쳐볼게요. 구조물 해체 공법. 해체하는 이제 공법이죠. 해체 공법의 밑줄. 문제 유제라고 써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식인데, 지식. 해체 공법을 잠깐 보자. 이게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이. 근데 구조물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 구조물이. 그죠? 그래서 우리 구조물 해체하는 이유가 뭐야? 이 구조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내구성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구조물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기본 상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입니다. 재개발하고 이 재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재개발은 뭐고 재건축은 뭐야? 재건축은 싹 밀고 노후화 주택을 싹 밀고 아파트 이렇게 딱 아파트 짓는 거? 제가 이제 도시계획 강사거든요. 대한민국에 한 3명 있을 거예요. 또 재건축은요? 재개발은요? 이걸 이제 혼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재개발 재건축의 정의를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을 재개발이라 그래, 재건축이라 그래. 강남 재건축이죠. 목동 재건축입니다.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요, 이 노후화된 건물이 엄청 많아요. 노량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길이 되게 좁아요. 1950년대 전쟁 끝나고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길도 좁고, 뭐 공원도 없어요, 공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지도 없겠죠. 그 다음에 아주 비좁은 골목과 비좁은 어떤 길, 그 다음에 노후화된 건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강남은 어때요? 길은 엄청 크죠. 근데 건물만 노후화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만 노후화돼서 그거를 다시 만드는 게 뭐야? 그 재건축이죠. 그 다음에 도로도 개판이고 집도 너무 오래됐다. 그럼 뭐야? 그건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노량진 재개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길도 엉망이고 집도 아주 노후화됐다. 그럼 뭐야? 재개발 지역이고 길은 되게 좋아. 뭐 상하수도 잘 돼 있어. 근데 뭐만? 건물만 좀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건물만 다시 리모델링 하겠다. 그게 뭐야? 재건축이죠. 재건축.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앞에 뭐 붙이면 돼요? 노량진 재개발. 그 다음에 강남 재건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까먹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해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해체하는 공법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이게 만약에 그냥 아주 자그마한 뭐 강아지 집, 개집 같으면 어때? 해체하는 거.
그냥 뭐 망치로 부수거나 뭐 발로 부신다? 발은 그렇고, 오한마라고 있죠. 해머 가지고 부시면 되죠. 부실 때 뭐 큰 어떤 부상이 없어. 그런데 이 건물이 높아. 그죠? 높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건물들도 있겠죠. 주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건물들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어떤 안전한 공법을 또 택해야 됩니다. 얘를 이제 부실 때 또 하나 질문. 위, 아래 중에서 어떤 거 먼저 부셔야 돼요? 상부, 하부 중에. 네? 상부를 먼저 부셔야 되겠죠? 이유는 왜 그래? 네, 하부 먼저 하면 이게 하부를 먼저 부시게 되면 다 팍 가라앉으니까 상부 먼저 한다. 맞습니다. 수직으로 된 게 기둥이잖아요. 수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슬라브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둥을 건드려야 돼요? 아니면 슬라브를 건드려야 돼요, 먼저? 수평 부재를 건드려야 돼요? 수직 부재를 건드려야 돼요? 수평. 수직을 건들게 되면 이게 확 무너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수평을 건드려야 돼요, 수평. 그래서 수평 부재 먼저 철거를 한 다음에, 해체한 다음에 수직 부재를 건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부 먼저 하고 하부 내려간다. 또 수평 먼저 건들고 수직을 나중에 건드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있어요. 해체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어떻게 해체하냐? 해체하는 공법, 방법이야. 해체 방법. 그럼 뭐 햄머를 이용하거나 또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거 있어요? 알고 있는 거, 백호, 포크레인 가지고 앞에 브레이커 달아가지고 부시는 거 본 적 있죠? 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 건물 이렇게 허무는 거 많이 좀 이렇게 있는데 추 같은 걸로 일단 그것도 있어요. 추도 있는데 모르겠으면 저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유튜브 검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했었던 어떤 스틸 햄머 가지고서는 다 부신다. 이렇게 추 같은 거 달아가지고서는 달아가지고 툭툭 치면서 건든다. 또 위험하지만 폭파, 발파 방법이 있다. 많이 아시네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발파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브레이커 앞에다가 백호나 그 다음에 그 쇼블, 파워 쇼블에다가 앞에 이렇게 분사할 수 있는 파쇄기죠. 브레이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시는 방법이 있고 브레이커. 그 다음에 스틸 햄머를 이용해서 햄머를 탁 쳐가지고서 부신다. 그러면 그런 어떤 공법들의 장단점이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런 공법을 했을 때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뭐 잠깐 우리가 예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 개요를 한번 써보죠. 이를 해체할 때 개요. 최근 건축물의 노후화 등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고 또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 하다 보니까 이 해체하는 과정에서 어때? 소음이나 진동, 또 분진. 다시 한번 소음이나 진동이라는 게 막 울리는 거죠. 분진, 먼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공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해체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쓰레기가 생기죠. 폐기물들. 폐기물 처리나 해체 작업 시 안전사고 문제 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건축물을 왜 해체해야 되냐? 해체 안 하면 안 되냐? 해체해야 되죠. 왜? 이미 노후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데리고 있으면 얘를 어때? 나중에 무너질 수가 있어서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기능적인 수명의 한계가 다 있었고 내구성이 이제 다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해체를 해야 되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때문에 해체를 하고 주거환경 개선 때문에 또 해체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해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 공사 계획 밑줄 한번 쳐볼게요. 해체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미리 그래 이걸 해체할 수 있는 상황인가?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얘를 해체할 수 있는 어떤 인허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의 해체인가? 이런 걸 미리 사전 조사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해체 계획을 세울 때 뭐 한다? 사전 조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해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 및 해체 계획 밑줄 쳐볼게요. 누가 먼저? 사전에 이게 해체할 수 있는 뭐 구조물인가? 해체를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물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전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해체 계획을 세웁니다. 사전 조사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걸 조사하는 거야? 해체 대상 건축물의 조사. 그렇죠. 얘가 도대체 해체 대상인데 이 건축물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 인접한 주변 환경 조사. 주변 환경이니까 주변에 어떤 것들이 주변지에 있는가. 그 다음. 인허가 사항 검토. 그렇죠. 이걸 해체할 수 있는 인허가가 떨어질 수 있나 이런 걸 조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해체 계획을 세울게요. 이제 해체할 거야. 얘를 이제 해체할 겁니다. 드드드 이렇게 막 금이 가 있는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해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체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체하지?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아지 집 같은 경우 어때? 그냥 망치 가지고 두드리면 해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되게 높은 건물이다, 낮은 건물이다 이런 어떤 건물의 특징이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공법을 달리합니다. 해체 공법을 선정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 해체하는 순서.
그 다음에 방법. 아까 해체 순서가 뭐였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수평에서부터 수직으로, 이런 순서. 그 다음에 해체 방법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인접 주변.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딱 생각해 볼게요. 해체 공법하고 뭐 해체 순서나 작업 방법입니다. 얘만 보면 안 되는 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건물에 되게 낮은 게 있어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돌멩이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인접 주변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시 한번 인접지의 주변에 피해 방지 대책 수립한다. 옆에 거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해체할 때 우리 어때? 이렇게 해서 가림막을 해야 되겠죠? 왜? 보이기 싫어서? 해체하는, 다치니까? 또 분진이 여기서 날라오거나 낙하물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설 시설물을 이제 만들 건데, 그 가설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대책을 수립이 한다. 그 다음에 안전 대책을 수립해 본다. 그래서 이제 옆 사람까지 이제 보호합니다. 옆에 있는 건물들. 다시 한번, 아까 뭐였다고? 해체 공법과 해체 순서의 방법.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방지 대책, 이런 것도 수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해체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생겨? 쓰레기가 생기죠, 쓰레기. 폐기물이 생깁니다. 해체했다는 폐기물의 반출 처리 계획.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시는 것보다 부셔진 것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해놨어. 하다 보니까 밑에 만약에 위에서부터 해체를 시작했는데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되겠지. 방치만 하다 보니까 어때? 그 하중을 못 견뎌가지고 그죠?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쓰레기 생길 때마다 어때? 바로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출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간략하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체할 때 어떤 거를 사전 조사를 한다. 그죠? 두 번째, 해체 계획을 세운다. 어떤 걸 조사한다 그랬죠? 일단 가서 얘를 봐야겠죠? 어떤 건물인지. 그 다음, 주변도 보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봐야 돼. 이 건물이구나. 주변에 어떤 게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왕래하는구나. 또 인허가가 떨어지는지 뭐 구청, 시청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사전 조사하고. 그 다음 이제 해체 계획을 세워볼게요. 어떻게 한다? 일단 어떻게 해체하지? 해체 공법과 해체 작업 순서 이런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변 인접한 구조물이나 사람들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해체를 막상 했을 때 이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폐기물 반출 처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해체 계획에 들어갑니다. 해체 계획이니까 그냥 이것만 부셔야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변도 보고 또 해체하는 과정에 생기는 폐기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해체 계획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체를 이제 우리가 좀 친숙하게 좀 와닿는데 해체 공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죠. 해체 공법에서 전도 공법이라고 있어요. 우리 전도하면 어떤 거야? 넘어짐이라고 배웠죠? 맞아요? 근데 넘어짐 공법이라는 뜻인데 전도 공법이.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보죠. 해머죠. 철제 해머 공법. 아까 얘기했지만 해머를 그냥 둥둥 부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봐. 폭파죠. 그다음 발파 공법이라고 하죠. 폭파 해체한다. 그 다음에 절단 톱, 그 다음에 압세 공법이 있어요. 압세 공법. 이제 압세 공법인데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브레이커라고 해서 많이 본 거예요. 이렇게 앞에다가 브레이커 부시는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부시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커 또는 압세기라고 합니다. 압세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커 공법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압세하고 브레이커는 좀 비슷해요. 다시 해봐. 압세 공법, 브레이커 공법. 그럼 한번 들어봄직한 공법들이죠. 좀 특이한 게 뭐 있어요? 전도 공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전도공법입니다. 해체하고자 하는 그 부재의 일부를 다시 한번 해체를 하려고 하는 그 부재가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 재료죠 재료. 그러니까 만약에 부재라는 게 주요 부재가 있고 부재 또 보조 부재가 있죠. 어제? 그래서 주요 부재하면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주요 부재. 그러니까 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철근 콘크리트죠. 또 철골 구조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부재하면 뭘 기억한다고?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골 구조. 그다음 이제 그밖에 부재들이 있어요. 그밖에 부재. 이런 것들, 이런 게 보통 주요 부재고, 그거 이외의 부재들이 이제 보조 부재인데, 그래서 부재라고 하는 그 부재 일부를 파쇄 또는 절단한 후 일단 파쇄, 부셨거나 절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딱 절단을 딱 해봐. 절단했거나 파쇄하면 어때? 만약에 벽이라고 치면, 내력벽이라고 치면 걔가 어때? 이렇게 넘어지겠지. 그래서 전도 모멘트를 이용해서 전도시켜서 해체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얘를 그냥 해머로 다 부실려면 어때? 힘들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가장 그 주요 부재, 이 주요 부재를
딱 커팅을 하니까 얘가 넘어지면서 어때? 와르르 무너지겠지. 그러면 힘 안 들이고 내가 다 부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아주 무거운 애가 딱 넘어지면서 전체가 부서질 수 있겠지. 이걸 이용하는 게 뭐야? 전도공법이야. 그럼 전도공법을 이용하려면 주변에 어때? 사람들이 왕래가 많거나 주변에 어떤 건축물들이 많으면 좀 힘들겠지. 그거야. 공지. 그러니까 저 사막에 딱 딸랑 건물 하나 있어. 그럼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어때? 여기서 전도공법. 얘 하나 제일 큰 게 어떤 내력벽이 있다. 그럼 걔를 딱 부시는 순간에 얘가 넘어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이게 무슨 공법? 전도공법이야. 깔끔하네. 그죠? 그러니까 나는 힘 안 들이고 얘만 어때? 하나만 딱 파쇄. 또는 어때? 하나를 거기 보시면 절단. 잘랐어. 하나 자르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전도 모멘트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전도되는 그 힘. 전도 모멘트를 이용해서 전도시켜서 해체하는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주위에 공지가 무슨 말이야? 빈 땅이 있는 경우에 외벽이나 벽체, 보, 기둥, 칸막이 벽, 특히 기둥, 굴뚝등과 같이 좁고 높은 부재 해체 유리하다. 다시 한번 밑줄 쳐볼게요. 좁고 높은 부재. 그러니까 좁고 높은 부재를 해체할 때 보통 전도공법을 씁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건설은 하나도 몰라. 외벽, 밖에벽이구나, 벽체구나, 보가 뭐고 기둥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죠.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용어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둥이 뭐야? 세우는 게 기둥이죠. 세우는 게 기둥이죠. 뭐. 네 개를 세워줄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네 개 이렇게 세운 게 기둥이겠지, 그지? 기둥이야, 기둥.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연결한 게 뭐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걸 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판을 깔겠지. 그 슬라브라고 하는 거지, 슬라브. 그래서 지붕을 생각하면 돼, 슬라브. 다시 한번. 기둥을 서로 연결하는 게 뭐야? 보 위에 뭘 세운다? 슬라브 지붕.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외벽이나 벽체, 기둥, 칸막이 벽. 거기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와? 슬라브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다 벽이 나오지, 벽. 그죠? 외벽, 벽체, 그 다음에 기둥, 칸막이 벽, 이런 거. 그래서 약간 높은 부재 해체 유리하다. 벽체, 기둥 등 해체 부재의 전도 위치와 파편의 비상거리. 파편이 비상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튀는 거죠? 비상을 검토를 통해서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구역 설정이니까, 얘가 만약에 전도가 됐을 때, 이 파편이 튈 수 있는 게 어디까지다.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구역 설정 및 가설 방어벽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장치입니다. 거기 두 번째.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전도 공법에 대한 설명이 하나, 둘, 세 줄 써 있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전도 공법이 뭔지를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은 뭐다? 안전에 대한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전도 공법은 아까도 봤지만 부재의 일부를 이렇게 커팅, 자르거나 파쇄했을 때 걔가 넘어지는 힘, 전도 모멘트를 이용해서 전체를 해체하는 작업인데, 높고 긴 부재. 대표적으로 뭐야? 뭐 굴뚝, 벽체, 기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뭘 이제 우리가 안전 조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어디까지 튈 것인지, 비상거리 검토나 또 전도하는 위치.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나무 벨 때 뭘로 배? 톱으로 배죠, 전기톱으로. 뱄을 때 넘어질 위치를 잘 잡아야 되지. 나 쪽으로 안 넘어지는 줄 알고서 가만히 있다가, 그죠?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파편의 비상거리. 이런 거를 검토해서 위험구역을 설정하거나 가설 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이 이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해체 공법 중에 지금 첫 번째 배운 게 뭐야? 전도공법이야. 이제 뭔지 좀 다 아시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전도공법 설명은 다를 건데. 그때 일부에 일부를 파쇄 또는 절단해서 가지고 전도 모멘트 그렇죠. 쓰러뜨려서 간단하죠? 큰 힘 안 들이고, 그죠? 딱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마치 뭐 큰 나무 하나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 같아요. 전도공법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봐도 되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옆에 잔잔한 나무들이 있어. 근데 어때? 큰 나무가 그냥 확 넘어지면 그 주변에 싹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거? 뭐 굴뚝 같은 거 해체할 때 중요하다. 높고 긴 부재. 그 다음에 안전장치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 위치랑 넘어질 위치나 파편의 비상거리를 검토해서 위험구역을 설정하거나 가설 방어벽을 설치한다.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철제 해모니까, 철제 해모 우리가 많이 본 적 있어요. 아까 수험생이 얘기했는데, 어때?
이렇게 양중기에다가 해머 큰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추처럼 시계추처럼 둥 쳐가지고 여하튼 이제 충격을 가해가지고 해체를 하는 거죠. 한번 보죠. 해머를 어디에 크레인 등에 부착해서 구조물에 뭘 줘서 충격을 줘서 파쇄하는 것으로서 해머는 이때 해머 중량과 작업 반경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이 중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레인에다가 무거운 또 해머를 달았어. 그지? 그럼 거기 이제 붐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나오는 붐대. 맞아? 붐대가 있고 여기서 좀 이제 그 해머를 달았을 텐데 그 달아가지고 이제 치는 거야. 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중량을 고려해야 돼. 해머 중량. 해머 중량이 너무 크면 어때? 붐대가 부러지겠지. 그래서 해머는 밑으로 쳐볼게. 해머는 중량과 그 다음에 작업 반경을 고려해서 작업 반경이니까 어때? 너무 막 이렇게 신나게 치다 보면 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다가 옆으로 가서 멀쩡한 검을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머는 뭐야? 중량과 작업 반경 밑줄 치고 그게 중요합니다. 철저한 공법은 크레인 등에 부착해가지고 이제 충격을 주는 건데 구조물에다가 해머는 뭐야? 중량과 작업 반경 너무 휙휙 해서 마치 그 아이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시소가 아니고 뭐 그네 타다가 뭐 너무 올라가야지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죠? 전도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해머는 중량과 작업 반경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머는 뭐야? 중량과 작업 반경을 고려해서 차체의 붐대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붐대 또 프레임 또는 차체의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 해머의 중량이나 작업 반경 때문에 이 크레인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머의 중량과 작업 반경을 고려해서 그 차체의 프레임, 또 차체 지지력 이런 걸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레인이 막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해머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우리가 해체 공법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철제 해머 공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해체부터 하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만족하시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이 조금 노후화돼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조금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또 공부하셔도 재미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동공법이 뭐라고? 부대 이불을 파쇄 또는 절단하여 제일 중요한 멘트가 뭐야? 전도 모멘트가 중요한 멘트죠. 단박에 그냥 철거하는 방법이다. 해체하는 방법이다. 그다음 주의할 점은요. 전도의 방향. 전도 위치하고 파편의 비단거리를 검토해가지고 검토해서 위험도를 설정하고 가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였어요? 철제 해머 공법이었죠. 꼭 설명 좀 해주세요. 크레인에 철제 해머를 매달아서 구조물에 충격을 줘서 파쇄하는 방법인데 중량과 뭐의 중량? 해머. 해머의 중량과 작업 반경. 작업 반경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차체가 붐대나 차체의 지지력을 초과했을 때 걔가 전도되는 거. 전도, 무너짐 이런 것들을 이제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그 차체, 즉 우리가 그 해머를 지금 우리가 크레인에 부착했기 때문에 그 크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레인 자체의 어떤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많은 게 또 뭐겠어요? 발파죠? 화약 이용하는 거, 발파. 폭파 해체다. 발파 또는 폭파 해체. 폭파 해체 공법이 있다. 발파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주변 환경들을 검토해서 발파 해체 작업 계획서, 이것도 중요하죠. 이 발파 작업할 때 너무 또 화약량이 또 많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구조를 잘 보고 노후화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좀 탄탄한 건물이야. 그럼 화약을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장치를. 하지만 너무 노후화가 많이 돼서 뭐 살짝만 좀 건드려줘도 화약 좀만 필요하다. 뭐 이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도 주변 환경들을 고려해서 발파 해체 작업 계획서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뭐야? 발파 해체 작업 계획 작성을 하고 또 시험 발파 및 발파 설계에 의해서 화약 양이나 붕괴 순서, 방향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화약 양을 결정할 때 너무 또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주변까지 막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뭘 봐야 돼? 건축물의 구조나 노후화 정도,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발파, 즉 화약을 이용한 겁니다. 해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시험 발파 설계에 의해서
이런 화약량이나 순서, 방향들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절단 톱 공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절단 톱. 그러니까 톱 가지고 하는 건데, 절단시키는 톱이야. 이게 또 뭐야? 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위험해요? 그 톱이 상당히 이제 그 해체를 잘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기계에서도 보시면 그 톱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내가 톱에 만약에 구조물이 있다 해서 걔가 갈려야 되는데 내 몸의 일부가 딱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걸 막아야 되지. 뭘 씌워야 돼? 덮개. 그래서 날 접촉 방지 덮개. 밑줄 한번 쳐볼게요. 톱 나오면 뭘 기억해? 날 접촉 방지 덮개. 요게 이제 우리가 방호 장치죠. 다시 한번. 톱 날이 있으니까 뭐라고? 날 접촉 방지 덮개. 요거 설치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배선 상태. 그래서 절단 톱이니까 이제 전기 장치로 해가지고 할 건데 배선 상태 이런 걸 좀 확인한다. 그래서 배선 상태가 어떤 것이야? 배선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전기 장치를 전선도를 어떻게 절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선도 해가지고 함부로 또 배선이나 배관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상할 수도 건드리면 또 어때? 물난리 나겠죠. 그래서 무조건 톱이니까 잘 갈린다고 해서 막 쓰지 마시고 안전장치 뭐 쓴다? 그렇죠. 날 접촉 방지 덮개를 또 씌우고 또 배선 상태 점검해가지고 막 자르지 않게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압세 공법이 있고 또 뭐야? 브레이커 공법이 있죠. 브레이커 스페링이 이렇게 돼요. B-R-E-A-K-E-R. 브레이커인데, 브레이크라는 게 뭐야? 멈추다 이 뜻도 있지만, 브레이커 하면 보통 이제 부수다 이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브레이커 했을 때 이제 부수다 이 뜻이 있는데, 압세, 압력을 가해서 분쇄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커 공법이 있는데, 우리가 압세 공법 보니까 밑줄 한번 쳐볼게요. 파워 쇼벨이나 근데 파워 셔블이라고 합니다. 셔블. 파워 셔블. 이제 셔블이죠. 이 셔블이 무슨 말이야, 이게? 삽이죠, 삽. 따라봐, 셔블. 이게 삽이거든요, 삽. 파워 셔블. 동력을 이용한 삽인데요. 파워 셔벨이나, 백호가 대표적으로 이제 포크레인인데, 그 장비에 이제 브레이커 또는 압세기를 장착했다. 그래서 이제 압세기를 장착하면 압세 공법이고, 브레이커를 장착했으면 브레이커 공법이 되는 거야. 그럼 보자. 우리가 파워 셔블하고 이제 백호가 있는데요. 백호 하면 뭐죠?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 제가 볼게요. 건물이 있어요. 포크레인이 어때? 포크레인은 본 적 있죠? 백호. 포크레인은 얘를 이제 부실 때 거기 앞에다가 압색이나 브레이커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백호에다가 얘를 이제 부실 거예요. 근데 백호의 단점은 뭐야? 높은 데를 걔가 못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키보다 낮은 걸 부실 때는 백호를 써요. 근데 자기 키보다 높은 걸 쓸 때는 그 압색이나 브레이크를 뭘로 달아야 돼? 파워 셔블에 달아가지고 위로 올라치는 거야. 그래서 파워 셔블에다가 써볼게요. 얘는 언제 쓴다고요? 얘보다, 이 기구 장치보다 높은 위치를 해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위치, 높은 위치에 해체 작업할 때를 우리가 파워 셔블에다가 압색이나 그 브레이커를 다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백호, 즉 포크레인에다가 거기다가 압색이나 브레이커 달아가지고 할 때는요, 자기 키보다 낮을 때, 그 낮은 위치야, 하단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체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세공법은 뭐야? 파워 셔블이나 백호 장비에 브레이커 또는 압세기를 장착해서 어디에서? 상부에서 하부로 파쇄하면서 해체하는 공법이다. 어렵지 않죠? 파워 셔블이나 백호에 적합한 중량의 압세기를 부착을 하고, 그래서 압세 공법하고 브레이커는 좀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압세기가 그 앞에 다는 거란 말이야. 앞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다는 건데, 그 붐대 다는 건데, 그 만약에 그 압세기를 달다가 막 부시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해?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툭 떨어지면 어때? 위험하지. 엄청 그 중량이 큰데. 가서 한번 봐봐. 엄청 크잖아. 쇳덩어리가. 그래서 그때 뭘 중요한 거야? 바로 접촉 부위. 즉, 핀, 볼트 등의 연결 구조부.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 압세기가 생각을 해봐. 우리가 툭 부러질 수가 있잖아.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 붐대에다 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압세기 달았는데 걔가 중량이 엄청 커.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툭 떨어지면 어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겠죠. 그래서 그 중량, 저 압세기의 그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연결 구조부의 핀, 볼트 등의 접속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압세 공법이고, 그 다음에 브레이커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파워 셔블이나 백호에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다는 건데요.
대형 브레이크는 중량 작업 충격력을 고려해서 무슨 말이야? 브레이크가 좀 엄청 큰 브레이커입니다. 그 작업을 할 때 너무 크니까 브레이커가 차체 그 지지력 초과 중량 브레이크에 부착을 금지하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너무 큰 아까도 봤지만 해머가 얘를 이제 그 건물을 건축 구조물을 가서 이제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해머가 너무 무거울 거 아니야? 얘를 이제 해체하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뭐 앞색이나 그 다음 브레이커가 너무 무거우면 어때? 그걸 떠받치고 있는 그 차체들이 전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 브레이커에 부착을 금지한다.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브레이커를 지지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아까 파워 셔블이나 백호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차체의 지지력을 초과할 수 있는 그 중량의 그 브레이크,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 그 중량, 무거운 브레이크의 부착은 뭐 한다? 금지하며 또 소형 브레이크는 뭐야? 작은 브레이커들은 또 어떤 거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해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끝이 어때? 딱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브레이크 끝에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돼? 하향, 밑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부러져.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하향하고 수직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소형 브레이크는 그 브레이크 끝에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야? 하향, 방향은 밑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우리가 살짝 한번 봤어요. 맛배기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 게 해체를 왜 한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거기에서 안전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해체 공법에서 이제 살짝 배웠는데 또 뒤에서 볼 겁니다. 어떤 게 있다고? 전도 공법. 높은 굴뚝한 생각하시고 또 철제, 해머, 또 폭파하는 방법, 발파 방법, 또 여기 뭐였지? 두 개 한 팀이죠? 절단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강아지 첫 수업이 중요한 거야. 강아지 집이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좀 다른 거로 바꿔야 돼서 없애자 이렇게 된 거냐? 뭐 해머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얘가 엄청 무거운 어떤 내력벽이 있을 때 얘 하나 딱 넘어지면서 다 무너질 수 있겠죠. 전도. 그 다음에 폭발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절단톱 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절단톱. 그 다음에 앞에다 뭐야? 앞세기를 달거나 브레이커를 달아가지고 해체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앞세 공법과 뭐야? 브레이크 공법이 있다. 딱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체 공법 뭐 있다고요? 전도 공법 또 해머 또 폭파 또 절단톱이나 앞세 공법 앞세기를 달거나 브레이커를 다는 거죠. 그래서 앞세 또는 브레이크 공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시간인데 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부 공단에서 나온 해체공사 안전작업 절차서입니다. 잠깐 보고선 쉬었다 하겠습니다. 목차 보죠. 컨텐츠. 공사 시 안전 조치 사항이라고 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게 뭐야? 해체공사가 뭔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해가 어떤 게 발생하는지 재해 동향입니다. 8페이지가 뭐야? 해체공사 안전 대체. 그 다음에 중대재해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준수사항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 하단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 교재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공사를 한다는 건데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해체 작업이라고 시험에 나올 때 해체를 왜 하는 거야? 아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시 해체하고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뜻이잖아. 그래서 리모델링이 그 뜻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해체가 들어가는 거야. 일단 리모델링 하려면 어때?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보죠. 기획을 한다. 그 다음에 뭐야? 조사 및 진단을 한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해체 작업을 했어요. 해체. 그 다음에 이제 보수 보강 작업해서 인테리어 및 외장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다. 이건 리모델링에서 우리가 해체까지 끝나면 다시 이제 뭐야? 야, 이게 우리가 보통 건물에 뼈대는 가만 내비두고 일부분을 해체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그 기둥을 유지한 채 다시 내부 인테리어, 외부 인테리어 하는 경우 있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체 작업 끝난 다음에 뭐야? 보수 보강 작업했고 인테리어 및 외장 작업. 여기가 리모델링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4페이지에. 그 얘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해체 작업만 따라 하는 겁니다. 아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뭐야? 일부 해체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외관이나 내장을 꾸미는 게 리모델링이고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게 바로 해체
작업만 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조사. 됐죠? 그 다음에 해체 공법 선정서부터가 뭐였어요? 바로 작업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기억했어? 사전 조사 및 다시 한번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 해체 작업 계획을 세우는 거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목차를 잡아야 돼. 다시 5페이지 맨 상단에 뭐라고 써있어? 해체 작업돼 있지? 그 옆에다가 써봐. 뭐라고 써?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이야, 작업 계획. 그래서 작업 계획의 순서에 또 뭐가 들어간다? 일단 첫 번째가 뭐야? 해체할 공법을 설정하고 또 공법을 선정했을 공법별 작업 순서가 있겠지? 아까 공법을 6가지 배웠습니다. 공법별 작업 순서 및 작업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뭘 검토해야 돼? 해체 구조물에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아까 3개 보랬죠? 이 자체를 보는 거하고 또 주변 보는 거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보았죠? 이 3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해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한다. 이 예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주변. 그 안전성 검토라는 게 무슨 말이야? 주변까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해 방지 및 부산물 처리 계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맞아? 그래서 그게 해체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까지 보는 게 뭐야? 주변 안전성 검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 부산물 처리 계획. 요 3가지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체 구조물, 그 다음에 뭐 안전성 검토, 그 다음에 공해 방지 및 부산물 처리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해체 공사 작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사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 작업 계획 작성해 보니까 어떤 계획이 또 들어가요? 붕괴 및 전도 방지 계획, 또 화재 및 폭발 방지 계획, 또 추락 및 낙하 방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철거 해체 실제로 액션을 취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 해체 공사 작업 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 작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을 다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뭐야? 계획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계획서 작성이 끝나면 거기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도 일치한다 하면 그때 이제 철거 해체를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철거 해체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 뭐라고? 첫 번째, 사전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계획을 세워야 돼요. 뭐야? 어떤 공법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공법별 작업 순서 및 안전운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보랬죠? 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안전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물,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리 계획을 세워요.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그때 뭐 만드는 거야? 해체공사 작업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페이지가 중요한 거야. 옆에다가 암기라고 쓸게요. 맨 위에다 암기. 이 정도는 자꾸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가보죠. 6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 조사, 그 다음 해체 공법의 선정, 그 다음에 그래서 해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다. 그래서 해체 구조물 자체와 그 주변까지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해 방지 및 부산물 그렇죠. 부산물 처리 계획이죠. 그 다음에 해체 작업 계획서 그 다음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내용들이 있죠. 요렇게만 쓰셔도 아주 훌륭한 답안이죠. 그래서 6페이지가 실제 답안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